하셨구나. 어떻게 보면은 무슨 기회에 왜 아들을 도와주고 사회를 도와주겠다고 같이 뭐 돈을 동업? 투자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그러지는 경우도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사위나 뭐 며느리나 막 이렇게 좀 빨리 일어설 수 있게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서 돈을 맡기라고 하신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. 그러면 뭐 우리 한참 부동산 경기 좋고 그다음에 주식 이런 거 좋았을 때 그때 많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끌어다가 이렇게 했는데 뭐 하니까 좀 괜찮은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돈돈까지 갔다가 하는데 이게 이제 막 되니까 사실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나중에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사돈이든 그리고 사이든 며느리든 그냥 부모님이 그 돈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늘려주겠다고 하는 거 그거는 좀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닌가 실제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. 실제 제 후배가 이제 장인이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.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하는데 자네도 들어오라고. 근데 제가 그때 딱 들어보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절대 들어가지 마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뭐 사업도 크게 하시던 분인데 들어갔어요. 그래가지고 다 들어가고 그 이름은 그 처남 이름으로 다 바꿔놨어요. 사위 목숨 하나도 없이. 돈을 다 들어갔는데 그 사업체 이름은 100% 자기 그 아들 이름으로 바꿔놓고 사위 목숨 하나도 안 아니 찍고.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딸은 어떻게 살라고? 딸은 그냥 잘 살고 있어요, 쇼핑하면서.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계시는데 장모님은 이제 장모님만 계세요. 자기는 어른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2004년도 결혼 3년 차 때 야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겠다. 장모와의 관계가 안사돈과의 관계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진짜 둘이 여행을 갈 거다. 사돈끼리? 네,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래. 벌써부터 불편해. 비용 다 대줄게. 그러더니 갔다 오더니 우리 어머니는 밤에 누가 푸석 해도 다 먹겠는 분이에요. 근데 장모님은 기골이 장대하셔서 한번 주무시면 비용을 아끼겠다고 바로 방에서 주무시고 가이드한테 속아서 사기진 좀 몇 개를 사가지고 입국을 하셨는데 중국에서 두 분이 호두 콩물들 가짜 진주 귀걸이 농장에서 호두 이런 걸 사오다가 장모님은 그냥 통과해서 보천으로 가고 우리 어머니 거 이렇게 걸려가지고 쫙 바닥에 있는 거야. 어떡해. 마음심만 내가 그 뒤로는 두 분을 어디 같이 보내거나 이런 계획을 잡지도 않고 그런 시도를 한 번 했었어요. 네, 같이 안 되더라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돈끼리 가까이 해도 문제고 멀리 해도 문제라는 건 틀린 말이에요. 가까이 하면 문제지만 멀리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. 특히나 그런 거를 주장하는 분이시잖아요. 네. 효도 알아서 각자 집으로 하니까. 연구했잖아요. 예. 뭐 피하고 싶은 사돈 있으세요? 저는 다 분석합니다. 조사하고. 근데 만약에 상대도 상대방이 나는 딴 건 다 괜찮은데 분석하고 따지고 식탐 있는 사도는 싫어요. 그럼 어떡해요? 미안하죠, 제가. 너 꼬랑이 내리는 거 처음 봐. 아니, 미안하죠. 전 국민이 아는 식탐인데. 미안하죠. 국민 식탐. 네, 죄송합니다. 그 뒤에. 진짜 무지하게 먹어. 내가 먹다가 형님, 약간 음성을 낮춰서. 음성이 크니까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쪽 아들 가진 쪽이 조금은 다른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우리 양소영 마담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야? 시집에는 친정엄마가 없다? 저는 어렸을 때 저희가 형제가 4명이어가지고,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이제 모시고 사셨고 또 외할머니가 가까이 계셔가지고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었어요. 그래서 늘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하고 외할머니는 사돈이신데도 늘 같이 이렇게 하셨거든요.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보면은 그러니까 뭐 구정 때 이렇게 우리 인절미 같은 거 이렇게 떡시루 해가지고 떡 방앗간에서 해가지고 오잖아요. 그러면 그 이제 우리 시골에 내면 다라이라고 했는데 빨간 다라이 뭐 이런 거는 늘 외할머니가 이렇게 머리에 이고 오셨어요. 그리고 뭐 김치 같은 거 담그고 뭐 이렇게 힘든 일은 늘 제 기억에 외할머니가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늘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할머니가 해? 그러면
우리 할머니 좀 더 키가 크셨거든요. 아유, 뭐 내가 더 키가 크고 할머니는 작으니까 내가 해야지. 그런데 어느 날은 외할머니가 저한테 그랬던 기억이 있으세요. 나중에 치매가 걸리셨을 때도 그 얘기는 늘 하시더라고요. 소영이가 그때 나한테 왜 할머니만 힘든 일 하냐고 물어봐줘서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 할머니가 늘 하시는 얘기가 왜 나는 똑같은 할머니인데 너는 왜 나를 외할머니라고 부르냐. 그냥 나도 할머니 아니냐 이러셨던 기억이 나요.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을 때 늘 외할머니의 모습은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양보하고 힘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집은 외할머니는 한 번도 저희 집에서 자신 적이 없었어요. 늘 집에 가셔서 그리고 아프실 때도 늘 거기서 그냥 아프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 엄마도 똑같이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그렇게 보고 자라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때 이제 엄마랑 저희 어머님이랑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다 오셔가지고 엉겹결에 거기서 한 3달 정도를 같이 산 적이 있었어요. 늘 어머님은 이제 먼저 드실 때 아유 뭐 사돈도 같이 와가지고 같이 드세요 하는데 저희 엄마가 그냥 아유 편하게 먼저 드시고 나는 뒤에서 먹는 게 그냥 소영이랑 같이 먹는 게 좋으니까 먼저 드세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먹는 순서가 정해 당연하게 남은 음식만 저희가 아이고. 먹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냥 그거 갖고 늘 다투셨으면은 저도 그것 때문에 왜 우리 남편하고 싸웠을 것 같아요. 왜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안 해? 왜 우리 엄마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? 그러고 항상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저희 친정 엄마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고 저한테 한 번도 그런 것 같고 아이 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. 나는 괜찮다. 어머님 먼저 따뜻한 거 드셔야지.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엄마가 또 받아들이시니까 저희 남편한테 불만을 갖지 않고 그렇게 지냈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지금 이제 반대로 되는 경우도 되게 많기는 하죠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가끔은 양재진 원장도 왜 저보고 그렇게 사자고 하긴 하는데 저희 엄마가 그때 맛있는 부위를 먼저 못 먹고 저희 어머니한테 아이고. 순서를 밀리시고 하셨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그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딸이라도 아이고 알아줘서 지금 다행이다. 이래서 엄마는 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철이 조금은 든 게 전에는 항상 그냥 내 거 아니면 항상 엄마 거가 1번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솔직히 시부모님 거를 1번으로 좀 챙기게 되는 게 있어요. 그럴 때 딸이 있어서 참 다행이지만 아들이 없어서 슬프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해요. 엄마를 보면서. 그게요. 너무 네. 신기한 게요. 결혼해서 밥을 푸잖아요. 네, 네. 친정어머니, 시어머니 다 오셨어요. 솥에 밥을 했어요. 누가 아무도 안 시켜요. 양재진 선생님 또 들으시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고쳐라고 분명히 꾸중하시겠지만 너 되게 의식한다. 아니 왜냐하면 아이콘이 됐어. 아이콘. 늘 똑같은 지적의 떡국이랑 아이콘, 논조가 지적의 있으시잖아요. 근데 정말 신기하게 어떤 누가 안 가르쳤고 시집갈 때도 엄마가 내 어머니 진지 먼저 퍼라 이렇게 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딱 틀면 시댁 어른 진지를 먼저 푸고 우리 엄마 아버지 밥을 푸게 되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스며들어가는 삶의 형태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또 돌아서서 하면서 내가 왜 미쳤지 우리 엄마 밥을 먼저 풀 건데 막 이렇게 하지만 그다음 끼가 되면 또 그렇게 할 것이고 대신 그러고 나서의 기대는 내 아들의 며느리도 입으로는 뭐라고 할 망정 내 밥을 먼저 퍼줄 거야 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뛰어가서 거죠. 내가 풀 거야, 난 시험할 때면. 아니, 아니, 어르신, 지금- 어르신 밥은 그러다 치더라도 저도 제가 밥해서 제가 산 쌀로 제가 지었는데 남편 밥을 먼저 퍼주고 그런 거지. 그러더라고요.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. 이제 와서 안 그러면 뭐예요? 몇십 년 사셨는데. 근데 이거 안 그리려고 곤두쓰고 외우느니 그냥 하는 게 나아요. 그것도 더 힘들더라니까. 네, 양재 박사. 나왔다 드디어 네, 견제. 양재 원장님. 아니 뭐 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, 네. 어른에 대한 공경은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. 네. 근데 그게 이제 밥을 푸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아직까지는 여성분들이 식사를 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부모님보다는 내 배우자의 부모를 먼저 챙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런 만큼 남편도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 있어서는 자기 부모님보다는
그 부인의 부모님이 먼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게 언밸런스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한이 되는 거고 가슴이 아픈 거지. 그러니까 내 부인이 우리 부모님 먼저 챙겨주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부인의 부모님 먼저 챙겨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방법 쓰면 안 돼요? 머릿속에 밥을-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. 밥을 이렇게 담으면서 이게 뭐 시댁 아버님 뭐 이러지 말고 일단 똑같은 공기에다 밥을 다 5개를 담은 다음에 이렇게 진짜 억울한 건요. 요즘 네. 애들 돌잔치를 밖에서 하는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저희 때는 다 집에서 했잖아요. 맞아요. 그럼 친정엄마가 와서 차려주고 예, 친정엄마 다 막 하면 차려주셨어요. 친정엄마는 그렇게 이게 손주가 성이 고가예요. 이가가 아니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어머니는 이렇게 앉으셔서 애기 반지 하나 가지고 오셔서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고 우리 엄마는 앞치마를 메고 나머지 집 손주인데 들락날락 하는 거 보면 이건 참 뭔가 잘못된 거다. 그런 생각. 왜냐면 시어머니도 같이 거들어 주시고 같이 사돈 애쓰셨다고 하고 좀 하시면 억울할 게 없죠. 근데 그 시어머니가 딱 되면 궁대에 있는 의자하고 딱 붙나 봐요. 자동으로. 저도 결혼식 개그맨이니까 MC 이 진행을 많이 보러 다니면 모든 결혼식이 보통 이제 예식장에서 할 때는 자 이제 오늘 성스러운 결혼식을 알리는 양가 어머님들의 화촉점화가 있겠습니다. 어머님들 어머나 무슨 여고 동창생이세요? 네 아름다우세요. 뭐 입장 이러면은 신랑 어머니는 약간 90도에서 92도 정도야. 딱 당당해. 신부 어머니는 90도에서 약간 88도 정도야. 그랬고 어머니 두 분이 걸어와도 약간 이렇게 각도 사이가. 그리고 똑같은 한복을 입고 똑같은 미용실에서 해도 신랑 어머니 올린 머리가 약간 이 후카시가 많이 많이 들어있어. 한복도 같이 맞추러 가면 시어머니, 그러니까 그 어른이 입으신 색깔이 정해졌잖아요. 시어머니 거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걸 남색 맞춰. 중에 맞아. 약간 맞춰서 어머니 맞아. 해야 되는데 저희는 거꾸로 저희 시어머니 너무 착하셔갖고 아유 나이도 많이 먼저 우리 엄마 눈치 없이 그럼 제 문제 입어볼게요.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. 저는 이제 딸만 둘을 했는데 아까 가까으리라는 얘기 했잖아. 내가 성격이 그렇지 않은데 상견례할 때 보니까 꼭 내가 먼저 가 있더라고, 두 번. 나도 모르게. 먹으면서. 내가 뭐 수들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두 번 다 내가 지금 생각하면 먼저 가서 이러고 앉아있었어. 문제가 되는 게 결혼해서 애가 없을 때야. 아. 그럼 친정아버지가 우리 둘째 딸이 5년 동안 애가 없는데요. 내가 거기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말을 못하고. 그때 머리가 빠지신 거예요? 아니 그때는 이제 머리털 빠져서 돈 벌 때고. 근데 나도 모르게 산부인과를 4군데를 다녔어요. 인공수정하는 거 알아보려고. 혼자서요? 나 혼자 아무도한테 얘기 안 하고. 그게 내가 죄 짓는 것 같아. 내가 아무리 가불관계이고 뭐 그래도 딸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는 아무래도 가불관계가 요즘에 안 아들 되는 것 때문인 같아. 경우가 많대요. 어? 아들이 근데 딸 아빠는 환경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. 생각을 안 안 한다는 하는 거지. 거야. 아무리 그래도 그게 의사가 얘기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내 상황이 되면 딸을 가진 아빠로서는 그걸 시대가 그거를 지나도 정말 딸 가진 죄인 느낌이 있으시다는 거. 나는 지금도 있으실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조금 역전된 건 뭐냐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시부모 모시고 같이 여행 가는 아들 부부보다는 맞아요. 친정 부모 모시고 딸의 그거는 주도로 있어.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. 그건 확실히 근데 있더라. 모든 무슨 강남이나 식당 가 보면 친정 외가 처가 중심으로 움직이지 그렇게 아들이 와갖고 뭐 하는 건 거의 없어서 조도관광을 보내고 가면은 나면, 네. 조도관광을 가면 이렇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들 쭉그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. 따님이 보내주신 부모님도 그러면 3분의 2가. 그러니까 진짜. 그 아들이 보내주신 분은 죄진 사람같이 얘기하는 거죠.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온 거야, 자기 돈으로. 왜 그러지? 나머지- 며느리한테 패를 끼쳤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? 왜 그렇지? 한번도 그래요. 보약지로 오면 어. 딸이 자기 친정 어머니하고 자기 아버지 모시고 오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요. 예, 아들이 자기 부모님 모시고 오는 경우는 한 10%. 딸이 자기 친정 부모님 한 90%. 이거 지금 역전됐다니까요. 근데 왜 우리 딸 커지다 이것들은 보니까 보약 치지 않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열받네. 아니, 이경재 아니사 친하시니까 직접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야, 내가 아까 그랬어. 예. 피곤하니까. 나 들었지?
한의사 알면 뭐하냐? 그놈이 보약을 해주냐? 그랬더니 대기실에서 밥 먹다가 이경재 혼자 이렇게 밥을 드시고 계시는데 아유 내가 오늘 피곤한데 프로그램에 한의사 있으면 뭐하냐 보약 한 적 약 한 치 안 쳐주더니 밥을 먹다가 이렇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가방으로 가더니 이경재 원장이 가방 속에서 막 미친 듯이 무슨 약을 막 찾아서 이거 드시라고 아까 드린 약이 그 약이야. 아 받아서 이게 나눠 있었어요? 어쩐지 지금 이 시간인데도 안 좋네요.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?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.